you could catch m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기상 정보부터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현재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참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엄청나게 오네요. 아까부터 야구가 90경기나 수년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나저나 혹시 박재민 해설위원하고 세 분은 내가 모르는 근무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서로 미리 휴가 정해서 이렇게 오늘은 내가 빠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 출연 패널들 가운데 네. 출석률을 놓고 보자면 이제 제가 가장 높거든요. 그거 옛날 말 같아요. 그것도. 제가 자체적으로 다 체크합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약간 그 출근 조장 같은 역할이시군요. 맞습니다. 저는 중에. 네. 네. 이 라디오국의 칼말론이다. 아주 출석률이 높고. 메일맨. 네, 메일맨. 비가 오나 오처럼. 눈이 오나. 그렇죠. 네. 오늘도 비가 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축구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네. 아시안 게임 어제 이제 개막을 앞두고 축구 경기 예선전이 먼저 펼쳐졌는데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대승을 거뒀는데 손 기자님은 경기 보셨겠죠, 당연히? 9대0으로 예. 승리를 거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보고 싶었는데 네. 조현일 위원과 한국농구 미래를 얘기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네. 족발집에서. 족발집에서 무슨 결론이 나왔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선수단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더 기대가 됩니다. 농구 일정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추일승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 게임 남자 대표팀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별리그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카타르와 함께 D조에 묶여 있는데 26일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28일에는 카타르를 만나고 30일 이제 추석 연휴에 아주 중요한 일전 일본과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서민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대회에서 같이 단일팀에 이뤘던 북한을 비롯해서 대만, 태국과 C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르는데 가장 첫 상대는 27일 태국 그리고 29일에는 이제 북한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 10월 1일이 대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녀 농구를 번갈아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남녀 농구 대표팀이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좀 아시안 게임 걱정이 되는데 명예 회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국제 대회에서 웃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도 대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남자 대표팀은 지난해 여름에 열렸던 아시아컵부터 8강에서 탈락했고 또 여자 대표팀도 아시아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또 4강에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약간 좀 떨어져 또 위상을 좀 올리겠다라는 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말씀처럼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전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또 송교창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릎 부상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송교창 선수는 아까 손대범 위원이 말씀하셨던 지난해 여름 열렸던 아시아컵에서 8강 탈락했지만 이 백코트와 그다음에 골밑을 오가면서 정말 팔방미인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최준영 선수가 나오지 못할 때는 1선에서 뛰고 또 때로는 골밑 플레이도 해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인 신장도 좀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여자 대표팀은 또 손대범 위원이 또 잘 아시니까 네. 설명해 주실래요? 네, 여자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지시받기 싫죠. 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네. 부상과 신음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현재 양지에 있는 SK나이츠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박지수 선수 역시나 박신자컵에서 보여줬듯이 여전히 위력적이고 또 김단비 선수도 팀의 리더답게 또 잘해주고 있고 잔부상이 좀 있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정선민 감독은 우리만 잘하면 된다.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스포츠에서. 네. 그리고 이제 또 동일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선수들이 또 응원을 하면은 잘 풀린 경기가 있으니까 초반에 좀 좋은 기운을 얻어서 남녀 대표팀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 농구는 레바논이 불참한다는 변수가 생겼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남자 농구에서 강호라고 볼 수가 있고 항상 또 한국 대표팀을 괴롭혔던 팀인데 레바논이 불참하는 대신에 홍콩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레바논 대표팀은 뭐 부상과 또 국내 일정 탓에 또 이렇게 나서지 못하게 됐는데 또 아시안 게임에서 레바논이 또 갑자기 불참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또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허약한 이 홍콩이 들어온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면에서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꽤 호재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역시나 뭐 까다로운 상대가 레바논이었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8강에 올라갈 경우에 맞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제 레바논이 빠지게 되면서 약간 좀 수월해졌고요. 네. 물론 조 1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수월한 편이고 또 다른 나라도 역시나 요르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번에 100% 전력을 못 내보내게 됐습니다. 뭐 그런 만큼 우리만 정말로 준비를 잘한다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농구 경우에는 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국가는 어떤 나라들이죠? 사실 뭐 일본이 최근 들어서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 무대는 거의 뭐 1.5군, 1.7군 로스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중국 대표팀을 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중국 대표팀이 최근 일본과는 다르게 국제 무대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늘 홈터세 또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중국 대표팀이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자 농구는 사실 단일팀을 지난 대회에선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맞붙게 되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보고 있죠. 그렇죠. 역시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국제대회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 특히나 박지 선수랑 이제 같이 짝을 이뤘던 로수경 선수. 네. 이 선수 역시나 뭐 그때 당시에 WKBL 감독님들도 우리나라에서 뛰어도 될 것 같다라는 실력자를 인정받았었는데 이 선수와 박지 선수 간의 매치업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여자 농구는 우승 후보가 어딘가요? 네, 역시나 뭐 중국과 일본이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 대회에서 잘 뛰었던 핵심 멤버들이 다 뛰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WNBA 진출했던 선수들까지 다 지금 합류해가지고 뛰고 네. 있는데 얼마 전에 호주와 연습 경기를 했는데 이겨버렸어요. 뭐 그 정도로 홈에서 기세가 좋고 또 일본도 아시안 게임에 뭐 1.5군 낼 거다, 2군 낼 거다 했었는데 뜻밖에도 거의 1군에 가까운 전력을 냈기 때문에 여자 대표팀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든 행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 농구는 2025 아시아컵 예선 조편성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5 피바 아시아컵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은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A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뭐 호주는 사실 2군이 나와도 한국 대표팀이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구 강국이고 결국 뭐 태국이랑 인도네시아를 잡아야 되는데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충분히 한국이 해볼 만한 팀이고요. 이 지난해 아시아컵 8강전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뉴질랜드를 만나서 3쿼터까지 동점이었거든요. 하지만 4쿼터에 중요한 순간에 일본 선수들이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 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아시아컵에서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좀 자존심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을 앞둔 한국 농구. 하지만 이제 프로팀들, KBL 팀들은 아마도 신인 드래프트가 내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추첨 순서 어떻게 한다, 이제 발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소노팀의 창단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앞다퉈서 악수를 하기 바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KT의 단장님이신데요. 네. 신의 손이다. 진짜 말도 안 되게 1순위를 잡아버렸습니다. 기준 받읍시다. 네. 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그 최하위 팀들은 좀 외면받는 반면에 와. 뭐 KT도 물론 지난 시즌 아픔이 있긴 했지만 1순위까지 나올 줄이야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순위를 KT가 갖게 됐고요. 현대모비스가 2순위, 창원 LG가 3순위, 4순위에 서울 삼성, 그리고 대구가스공사가 5순위, KCC가 6순위, 그리고 DB와 소노가 7위와 8위를 잡았고요. 지난 시즌 챔피언전에 올렸던 SK와 정관장이 9위와 10위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그 KT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워낙 운이 좋은 것 같아요. KT는 뭐 사실 KBL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르브론 제임스 그다음에 뭐 또 앤서니 베넷이 있긴 했지만 2000년대에만 1순위 지명권을 3번 거머쥐었거든요. KBL의 KT는 더 심합니다. 지난 7번의 드래프트 가운데 7순위를 뽑았던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1순위 혹은 2순위 지명이었어요. 네. 탑3도 아니고.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 2순위 지명권을 모두 확보했었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7년간 모았던 2순위 이내 지명권만 7장일 정도로
이런 일은 아마도 KBL 역사에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만큼 드래프트에서 운이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뭐 KT의 운도 운이지만 삼성이 어떡합니까? 네, 삼성도 네. 사실 로터리 픽은 로터리 픽인데 네. 4순위라는 게 약간 아쉽죠. 뭐 사실 이번 드래프트는 빅3 네. 문정현, 박무빈, 유기상 이 세 선수가 핵심인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4위였기 때문에 로터리 픽이라 좋긴 하지만 웃지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아쉬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서로 그 각 팀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어디가 빈 구석일까 그리고 누구를 뽑을까를 보면서 눈치 싸움 엄청나게 하고 있을 텐데 미리부터 시뮬레이션 하고 있겠죠? 네, 제가 인터뷰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순리대로 가야죠 하는데 그 순리를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순리대로 가야죠밖에 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답답한데 그만큼 서로 정보 노출을 안 하려고 약간 눈치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전체 1순위, 2순위로 지명된 선수들이 KBL에서 대부분 좀 자리매김을 잘 했나 또 좀 궁금하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 KBL은 그래도 1, 2순위 정도까지는 대부분 뭐 흔히 말하는 정배당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고 사실 뭐 2순위로 뽑혔던 이제 현재 KT의 감독이 송영진 선수의 경우에도 현역 때는 뭔가 아쉽다 했는데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는 진짜 위대한 선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오히려 이제 로터리 픽 바깥에 좀 이렇게 팍 튀어나온 선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없었지 1, 2순위 지명자들은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이번에 있을 드래프트에서도 큰 예상을 벗어나는 순서 이변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KT가 1순위로 누구를 선발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신인 드래프트가 바로 내일입니다. 수원 KT 송영진 감독 마음의 결정을 했을까요? 일단은 문정현 선수가 일단은 넘버 1 드래프트 픽으로 이제 항상 인정을 받아왔었는데 네. KT는 또 슈터 포지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아마도 근데 지금쯤이 마음을 굳히고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애간장을 태우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현재 필요한 구성원상으로 봤을 때는 빅3, 탑3 안에서 다른 선수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나요? 뭐 유기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3점 슈터고 네. 또 3점 슛뿐만 아니라 뭐 속공 전개라든지 리바운드, 블록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1순위가 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1순위 꼽혔던 선수가 문정현이고 네. 또 워낙 능력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그렇죠. 순리대로. 예, 문정현대로. 근데 이제 그 빅3로 불리는 선수가 뭐 문정현, 아까 말씀하신 유기상 그리고 박무빈 선수인데 이 세 선수가 각각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잖아요. 네, 문정현 선수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고 유기상 선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슈터인 동시에 이 대학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블락이 1개일 정도로 가드 포지션에서 수비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또 배포도 가지고 있고 드리블 치다가 올라가는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 박무빈 선수는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로 나누지 않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냥 백코트 자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는 선수고 또 주손을 왼손으로 쓰고 그리고 또 드리블을 치면서 이제 죽은 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기량을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1순위에 뽑혀도 이상하지 않다. 네, 장단점은 서로 확실하게 다르지만 그만큼 매력도 아주 색다른 세 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한테 만약에 그 현재 팀 상황을 다 빼고 무조건 1순위 누굴 뽑겠다라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두 분은 누구 뽑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문정현 선수 뽑을 거예요.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네. 워낙 뭐 득점뿐만 아니라 뭐 리바운드, 뭐 공기 운영, 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리더십도 있고. 네. 흔히 말하는 그 오각형이 좀 채워진 선수인 거네요. 네. 네. 저는 유기상 선수로 갈 것 같아요. 유기상 선수로. 왜냐면 이제 그 선수의 고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문정현 선수는 당장 실전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유기상 선수는 좀 더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바른 선수고 예, 또 경기나 연습을 임하는 태도도 너무 좋은 선수라. 에티튜드 중요하죠. 네, 저는 예. 유기상 선수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인 지원자들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 지명 여부 궁금합니다. 조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지명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단들마다 사실은 그 어디에 두는지가 다른데 1순위 1라운드 후반 혹은 2라운드 중반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이 선수가 농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반응이 주예요. 한국 농구에 눈을 뜨지 그렇죠. 못했다는 거죠. 네, 전체적인 농구, 한국 농구뿐만 아니라 전체 농구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부분. 아. 네, 개인 기량은 좋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두고 키울 수 있는 팀이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히 그 이제 연습생 출신과 팀에서 계속해서 활약해온 선수들의 차이점이 있나 보죠. 아무래도 또 이제 조준희 선수는 어릴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농구를 배웠고 네. 또 미국 농구, 한국 농구가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를 뭐 예를 들어서 1대1만 플레이를 한다면 조준희 선수는 당장 탑3에 뽑혀도 이상할 게 없겠지만 그래요. 당장 프로팀에서 이 선수를 활용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도 있고 물론 잠재력도 높지만 좀 당장은 이제 실전은 용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기상 정보 하나 또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께서는 기상 상황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는 이제 충청권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나왔거든요. 이번 비가 정말 매섭네요. 네. 예, 진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생각하는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 선수 뭐 10명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순서로 펼쳐질 것 같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빅3 이후에 네. 삼성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현재 빅맨을 뽑느냐, 신주영이라는 얼리 엔트리, 그러니까 2년만 마치고 나온 고려대학교 빅맨을 뽑느냐, 혹은 이경도 선수, 뭐 단국대학교에 또 수비 잘하는 부지런한 가드인데 이 둘 중에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구단들의 선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은 4순위가 전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거기서 변수가 크게 갈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조현희 위원은? 저는 이제 중앙대 이주영 선수의 플레이를 예전부터 지켜봤었는데 네. 좀 과소평가받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탑 10에는 무조건 들고 5위, 6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앙대 출신의 이강현 선수도 네. 이제 얼리 엔트리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의 잠재력을 뽑고 또 의외로 빠르게 뽑을 수 있는 팀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조현희 위원은 주로 잠재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긴장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날도 그렇고 드래프트 당일도 그렇고 굉장히 좀 눈도 못 마실 정도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되도록이면처럼 말 안 걸려고 하고 있고 뭐 좋은 꿈 꿨냐 뭐 그 정도로 끝내고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본인들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게 또 친구들이 또 못 뽑히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참 드래프트가 굉장히 볼 때마다 즐겁지만 또 다른 한편 잔인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또 취업 시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뭐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야 뭐 그분들이야 어느 팀에 가게 될까 설레임이 더 크다면은 이제 그 밖에 혹시나 좀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네. 졸임이 그렇죠. 예. 뭐 전화나 메일 통보가 아니라 그쵸. 현장에서 곧바로 희비가 엇갈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요, 네, 되게. 씁쓸하고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프로 무대이기 때문에 비정한 면이 없잖아 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본인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호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창단식을 가졌어요. 네, 오늘 이제 네. 손호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이제 창단식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뭐 굉장히 좀 행복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동안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인지 선수들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임했고 또 국가대표 차출됐던 전성현 선수, 이정현 선수까지도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뭐 김승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우승하겠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재밌는 농구, 하프라인 넘어오자는 바로 3점씩 던지는 뭐 그런 팬들이 좋아할 만한 농구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이야기는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팬들이 좋아할 만한 농구. 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근데 3년 뒤에 우승하겠다. 이 멘트도 약간 3년 뒤라는 그 숫자가 진심처럼 느껴져요. 네. 사실은 뭐 지난 시즌에 그 전신팀이 보여줬던 네. 경기력도 그렇고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사실 외인들 잘 뽑고
또 연관들이 잘 성장을 한다면 당장 다음 시즌도 저는 우승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권을 노려볼 만 봄직하죠. 근데 네. 뒤에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엄살을 많이 부리셨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본인도 자신감이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좀 보면서 그래가지고 많은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네. 무엇보다 성적을 떠나서 그 3점슛 농구가 정말 KBL에서 못 봤던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구가 좀 얼마나 바꿔놓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고진감래라 했으니 또 좋은 날이 네. 다가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프로농구는 새 시즌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11월 5일에 WKBL 여자 프로농구가 개막을 합니다. 개막전은 우리은행과 BNK이고 이번에는 이제 국제 무대에 따른 휴식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쭉 달릴 수 있고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여자 프로농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손대범 위원도 최대한 많이 안 빠지시고 네. 네, 또 스포츠 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아 그러고 싶죠. 네.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저희 네. 알아서 방송할 테니까 여기서 중계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NBA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NBA 개막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0월 25일에 이제 정규 시즌 개막을 하고 또 프리 시즌 10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역시 뭐 크리스 폴이라든지 뭐 조던 풀, 뭐 그다음에 브래들리 빌, 또 나중에 언급될지도 모르겠지만 데미안 릴라드 이렇게 슈퍼스타들의 이적이 많이 예상되고 이적했고 예상도 되기 때문에 또 판도 변화도 많을 것 같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뜬 소식 중에 하나가 NBA가 인기 스타의 무단 결장을 막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번 시즌부터 적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내내는 아니고 예. 이제 미국 방송 기준으로 전국 방송 그다음에 네. 인시즌 토너먼트 기간에 이제 NBA 선수들의 무단 결장을 막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팀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타급 선수로 분류된 이 선수들이 복수의 선수들은 빠질 수 없다. 빠질 거면 한 명만 빠질 수 있고 대신에 그동안 NBA에서 뭐 35,000분 이상을 뛴 선수나 혹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쳐서 1000게임 이상 뛴 선수들은 많이 뛰었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예외를 해줄게.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최대 13억 원까지 맞아요. 벌금을 부과할 수 네. 있다는데 어마어마한데 아니 스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타로 할 것이며 그 스타의 규정을 정했죠. 그래서 최근 네. 3년간 올스타 혹은 올 NBA 팀, 그러니까 시즌을 빛낸 베스트 5 뭐 그렇게 뽑힌 선수들만 예외 그 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이러면 또 뭐 제가 너무 간 건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 뽑히기 싫어서 태업을 하는 선수도 있겠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연봉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도 이제 뭐 그런 위험까지 감수할 선수는 없겠지만 워낙 전국 방송이 잡혔는데 갑자기 이제 스타 선수들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김도 빠지고 시청률도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이걸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간 하든 주간 릴라드 시간입니다. 새로운 소식 있나요? 새로운 소식은 없는데 네. 일단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하든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지만 제임스 하든은 나는 새로운 감독도 좋고 조엘 엠비드와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데릴 모리 사장에 있는 한 돌아가지 않는다. 정말 네. 네, 돌아올 수 없는 강한 건너 네, 같네요. 사장을 이제 그렇게 디스를 했고요. 네.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명이 트레이닝 캠프나 혹은 프리시즌 때 지금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트레이드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슈퍼스타가 이기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하든과 주간 릴라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끝으로 주간 농구는 마치겠습니다. 손대범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